아, 아침에 일어나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알람을 도대체 지금 몇 개를 맞춰놨는데 몸이 정말 움직이질 않네. 혹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 있으셨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퇴근하고 싶다는 생각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 몸은 힘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리듬이 깨진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 수면 리듬, 그리고 호르몬, 그럼 림프 정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면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수면 사이클은 총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얕은 잠, 깊은 잠, 그리고 꿈꾸는 시간.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4가지가 총 90분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돌게 되는데, 이 사이클을 보통 4번에서 5번, 그리고 많게는 6번까지 이렇게 돌게 되면은 4시간 반에서 7시간 반까지 자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날 때 얕은 잠이 든 상태에서 깨는 게 가장 개운하게 일어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세 번째 단계였던 깊은 잠 단계에서 깨어나면은 우리 몸이 굉장히 피로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면 주기를 맞출 때 1시간 30분, 그러니까 90분 단위로 깨는 시간을 맞춰 놓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총 5주기, 그러니까 1시간 반씩 5주기니까 7시간 반이겠죠.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11시 반에 자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30분 일찍 11시에 자게 되면 우리 수면 주기 중간에 깨게 돼서 오히려 11시 반에 자는 것보다 덜 개운하게 깬다고 해요. 요거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경험담이 있는데,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꿀팁처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요소는 바로 호르몬적인 측면입니다. 크게 2가지 호르몬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멜라토닌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코티솔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요새 워낙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특히나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호르몬인데 예상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바로 우리가 밤늦게까지 빛을 보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령 휴대폰 화면을 오래 본다든지 컴퓨터 모니터를 오래 본다든지 TV 모니터를 오래 본다든지 강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직 밤이 아닌가,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나 헷갈려 하면서 이 멜라토닌 분비가 조금씩 지연이 돼요.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면 정상적으로는 이 멜라토닌이 아침이 밝아오면서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시간에 줄어들지 못하고 조금 더 뒷시간에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 시간에 멜라토닌 농도가 쭉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깨어나기가 힘들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아직 밤인 줄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멜라토닌이 늦게 배출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낮에는 되게 피곤한데 밤에는 말똥말똥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멜라토닌이 늦게 방출되고 있구나. 그리고 멜라토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배출되는 양이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중년 이후에 분들은 이 멜라토닌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조금 들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 멜라토닌 지연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일찍 나와야 되는데 일찍 나오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 때문에 이 멜라토닌 보충제가 간혹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멜라토닌 영양제를 찾는 것보다는 내 수면 주기를 맞추어서 멜라토닌 보충제를 보충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호르몬은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부신에서 분비되는 이 코르티솔인데요.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면 만들어내는 게 바로 코르티솔인데요. 이 코르티솔은 아침이 되면 분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심박수를 올리고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게 해서 우리 몸을 쉽게 일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코르티솔이에요.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아침에 제때 분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르티솔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지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잘 분비가 되지 않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거나 그리고 커피를 너무 밤늦은 시간에 먹는다든지 아니면 과량의 카페인을 장기간 오래 복용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 코르티솔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격렬한 신체적 운동을 했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르티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도 코르티솔이 제때 만들어져서 분비되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실 카페인은 부신을 고갈시킨다, 부신을 피로하게 만든다고 해서 섭취를 잘 조절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적당량 적절한 시기에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시간 그리고 과한 양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크니까 잘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림프의 정체 관점에서 아침을 어떻게 하면 개운하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의 정체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 소화기와 그리고 순환기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늦게 먹는다든지 야식, 술, 찬 음료 이런 걸 먹게 돼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음식들이 곳곳에 고이게 되어서 우리 몸의 림프 정체를 일으키게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되게 무겁게 만들어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수면 주기를 맞추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 코티솔이 제대로 나온다고 해도 결국 눈은 떠지는데 아침에 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약국에 있다 보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목 돌리기가 힘들어요, 약사님. 그리고 잠을 잘못 잤는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신체를 무리하게 쓴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어보다 보면 밤늦게 술을 먹었거나 야식을 먹었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러한 점만 잘 조절해 주시면 아침을 조금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림프 정체를 해소함으로써요. 그래서 최대한 잘 밤에는 안 드시는 게 중요하고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 찬 음식은 웬만하면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바로 수면 리듬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호르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림프 정체였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저도 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때로는 새벽 2, 3시나 이렇게 잘 때도 있고 일찍 자면은 밤 11시나 이렇게 잘 때도 있는데 항상 아침이 좀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야식을 끊는 거였습니다. 이게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 야식을 끊게 되니까 굉장히 아침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하고 마치다 보면 뭘 먹고 싶잖아요. 아예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냥 침대에 누운 채로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근하기 직전에 약국에서 한 8, 900펴기 40회, 스쿼트 한 40회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몸을 최대한 피곤하게 만들게 해서 집에 가면은 씻고 그리고 아기를 재우고 바로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몸을 만들어 놓고 내요. 그렇게 되면 무엇을 먹고 싶더라도 생각으로만 무엇을 먹고 싶다 라고 외치는데 몸은 이미 뻗어서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 떠보면 아침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최대한 야식을 끊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간혹 어떤 일을 한다든지 밀린 일을 한다든지 해서 밤늦게 잘 때가 있거든요. 2시나 이렇게 잘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꼭 타이머를 이 1시간 반 단위로 맞춰놓고 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새벽 2시에 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90분 간격을 3번 하면은 몇 시간이죠? 4시간 반이죠. 그렇게 해서 6시 반에 일어나도록 꼭 타이머를 맞추고 자고요. 더 늦게 잔다, 만약에 3시에 잔다 이렇게 하면은 1시간 반 주기를 2번 하는 3시간이죠. 그렇게 하면 6시에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잡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잠을 못 자서 오는 피로감은 어쩔 수 없지만 이 깊은 잠에서 중간에 깨서 생기는 이 몸의 무거운 상태, 그런 거는 되게 피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눈이 좀 말똥말똥하게 깨지는, 몸은 무겁지만 그런 상태로 깊은 잠에서 깨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면 일정을 잡거나 할 때 이 1시간 반 주기를 잘 지켜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조금 더 개운하게, 조금 더 가볍게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잘 적용하셔서 개운한 아침을 항상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약속.